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제가 한동안 많은 찻집들을 다니면서 이런 티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찻집 사장 영상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채널명은 찻집 사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처음 열었을 때는 제가 찻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서 찻집은 없지만 예전에 찻집을 오픈했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이야. 한 6년, 7년 전, 8년 전이구나. 8년 전에 첫 찻집을 오픈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자본으로 창업을 했었고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제가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찻집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찻집 사장이 직접 경험한 그런 경험담들을 알려주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찻집 창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제 실경험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언제 어떤 찻집을 오픈했는지, 얼마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됐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찻집을 오픈했던 건 31살이거든요. 31살. 제가 지금 39살이니까 8년 전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찻집을 오픈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31살이었고 그때가 어떨 때냐면 제가 중국 무이산은 중국 차가 나오는 곳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롱차랑 홍차가 처음에 시작한 그 발원지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 산지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나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막 뽕이 차 있을 때 이 무이암 차만은 내가 최고야라고 제가 엄청 자만했을 때, 그때 제가 연남동에 찻집을 하나 오픈했어요. 그게 바로 찻집 하심이라는 가게였고, 아레아자의 마음심을 써서 내가 겸손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차를 우려주겠다, 뭔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겠다라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저는 낮아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찻집 처음 오픈할 때 지금은 그래도 오마카세, 티마카세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정 금액을 내고 여러 가지의 종류를 차를 마셔보는 오마카세 형식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찻집을 오픈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예산으로 창업을 해보니까 지금도 3천만 원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빼고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기물도 사고 그리고 팔 차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에 처음에 창업을 하고 지금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찻집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6개월 했나? 한 8개월 했나? 하다가 오픈을 하고 한 8, 9개월을 하다가 이제 이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제가 그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3천만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리뉴얼을 했죠. 왜냐면 제가 자존심은 또 있어서 찻집을 오픈했는데 이게 뭔가 망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내가 밀크티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밀크티를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맛있는 차라고 우려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가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가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제가 가게를 리뉴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컨셉도 바꿨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오렌지 리프였어요. 왜 오렌지 리프냐면 그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블루보틀이었어요.
커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진짜 막 거의 제2의 스타벅스다 하면서 엄청 붐이었을 텐데 언젠간 한국에 들어올 거다. 지금은 들어와 있잖아요. 언젠간 한국에 들어올 거다. 그럼 내가 한국에 뭔가 티로서 블루보틀 같은 느낌을 하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게를 인수해서 뭐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 혼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 좀 약간 이거랑 좀 대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레드? 레드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 근데 오렌지? 오렌지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찬물색이 오렌지 빛깔로 나오고, 그리고 좋은 차를 만들 때 그 잎사귀도 오렌지 페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오렌지 괜찮은 것 같다. 색도 세련되고. 그리고 막 그때 퍼스널 컬러 막 이런 거 공부할 때인데 약간 에르메스의 그 주황색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오렌지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블루에 대칭하는 건 오렌지 좋았어. 그러고 보틀이 있잖아요. 이 보틀에 대칭하는 건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다루는 곳이고 찻잎을 하니까 리프를 붙이자. 차 잎사귀니까. 그래서 오렌지 리프라는 이름을 붙였고, 로고는 대만 지도였어요. 대만 지도를 그 블루 보틀과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 제가 밀크티 가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소가 바로 대만이었어요. 대만에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는 것처럼 대만 사람들이 밀크티를 마시는 거예요. 버블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티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찻집 하심이라는 곳에서 손님들한테 우려줬던 차는 이 손님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뭔가 밀크티를 만들어서 진짜 맛있고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걸로 내가 유혹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리프라는 찻집을 만들었죠. 다행히 오렌지 리프라는 그 밀크티 가게, 근데 커피는 팔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어. 야, 커피까지 팔면 너 진짜 이제 차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커피 팔아도 되죠. 팔아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게들을 이제 시장조사 다녀보니까 포기하기 어려울수록 포기를 했을 때 제 브랜드가 굉장히 뾰족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커피 포기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연남동이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커피를 찾았기 때문에 그 커피를 포기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커피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찻집 이 티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단단해질 거다, 뾰족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는 하지 않았고 일반 6대 다류 차가 있었고,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런 6대 다류의 차가 있었고, 그리고 주 아이템은 밀크티였어요. 근데 밀크티가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그래서 밀크티로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매장도 하나 더 냈고, 거기서 이제 터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따로 풀게요. 일단 이렇게만 해서 2호점을 오픈하고 그게 너무 잘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매장에서 소화할 수 없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공장에서도 잘 되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 우여곡절, 눈물 없이 들을 수는 없는 드라마,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컨텐츠를 하고, 어쨌든 그 두 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는 제가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3천만 원, 두 번째 매장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찻집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찻집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찻집 사장 친한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봤습니다. 찻집 창업의 장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창업을 할 때 물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큰 돈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찻집은 다른 F&B 이런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기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글라인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로스팅까지 한다면 로스팅 기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제대로 갖추겠다고 하면은 진짜 적어도 3천만 원, 많게는 진짜 1억 그 이상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방 설비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려면 진짜 몇 천만 원은 금방 들어가요. 근데
찻집은 뭐만 있으면 된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아이스까지 할 거다? 그러면 얼음 있으면 된다. 제빙기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F&B를 오픈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찻집 창업의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남동 그 한복판에 찻집을 오픈했을 때 제가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인테리어에 그 당시에 뭐 바닥이랑 뭐 벽이랑 뭐 페인트랑 그리고 뭐 전기, 수도, 가스 해서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고, 되게 이쁜 테이블이랑 뭐 기물 사고 이런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여윳돈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찻집 하나 하면서도. 그래서 찻집 창업은 조금 현저하게 돈이 좀 적게 든다, 장비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가 엄청 좋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돈이 많고 권리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좋은 입지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찻집 창업을 했을 때 그렇게 회수율이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작업인데, 그 차를 마시는 사람은 약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찻집은 애견 동반 카페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어딘가 커피 마시러 가거나 디저트 먹으러 갈 때 애견 동반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부터 먼저 찾아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찻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찻집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 마시는 사람들은 찻집을 애초에 찾아서 검색을 해서 가기 때문에 굳이 너무 좋은 자리나 권리금이 있는 자리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찻집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트 하시는 분들,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서 대부분 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일 필요 없다. 약간 안쪽이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뭐 이면 도로여도 되고, 또 골목이어도 된다. 그래서 너무 입지가 좋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카페보다는 조금 창업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그래서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찻집의 그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비적인 부분, 그리고 위치를 선택할 때 권리금이나 비싼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저는 찻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뭐 차를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사장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직원을 뽑거나 알바생을 뽑을 때 그런 뭔가 사람에 따른 그 제품의 편차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과 커피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로스팅을 하거나 추출했을 때의 맛 차이는 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는 이 다구가 있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리고 차의 양만 정해져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80점 이상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찻집 사장이 우리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보다 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한 95점 정도 차를 우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차를 우린다고 20점, 30점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80점 이상은 된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만 따르면 어쩌면 90점 이상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커피는 달라요. 완전. 뭔가 그 머신을 가지고 장비를 해서 추출하거나 로스팅을 하거나 이런 게 기술이기 때문에, 양식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할 때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장소에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쓰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이게 맛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찻집들은 이런 찻집 사장님이 차를 우려주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다구 주고 뜨거운 물 줘서 스스로 우려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국엔 찻집 사장이 우리는 거랑 그 찻집에 온 손님이 우리는 거랑 별 맛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찻집에 온 손님들은 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힐링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찻집을 하면 생각보다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기물 같은 거, 그리고 마시는, 내가 만약 이 차를 마셨어. 근데 그 차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거를 사가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 매출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찻집이 되게 이뻐요.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 너무 맛있는 차를 마셨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차 뭐예요? 혹시 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를 하나를 팔면은 손님을 몇 팀을 받는 것보다 그 차 조금을 뭐 30g, 40g을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건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손님이 이 차를 마시고 이 찻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찻잔 너무 이쁘다. 아니면 뭐 커플이야. 내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 이 찻 너무 이쁘다. 그러면 남자친구 뭐라 그래? 하나 사줄까? 이렇게 되면은 이 찻잔을 하나 파는 것도 굉장히 추가 매출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잔 같은 건 이게 상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있으면은 창고에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찻잔 파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다. 이런 뭔가 차 도구라든지 아니면 마시는 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분해 놓으면은 누군가는 사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갈 수 있게끔 진열해 놓으면 더 손님으로 하여금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고.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커피도 로스팅한 내가 먹은 커피 똑같이 이제 원두 팔고 하잖아요. 그거랑 차랑 비교했을 때 마진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것과 내가 차를 판매하는 것과 마진율 비슷할 수 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스팅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로스팅은 제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 직원을 뽑거나 내가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기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로스팅을 하면은 최적의 시음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폐기거든요. 근데 차는 최소 1년, 길게는 뭐 보이차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두고 파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점입니까? 이게 바로 뒤로 이어지네요. 유통기한이 길다, 보관도 쉽다라는 게 바로 이어지긴 하는데, 커피 있잖아요. 그 로스팅을 하고 나서 뭐 디게싱 기간을 거쳐서 딱 마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로스팅 포인트가 이제 높을수록 굉장히 그 맛있게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그게 지나가 버리면 산패돼 버린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차는 그렇지 않다. 최소 1년, 일반적으로 2, 3년, 긴 거는 막 30년,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래도 잘만 팔 수 있다면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에서 훨씬 더 우위를 선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네 번째를 이야기하면, 차는 유통기한이 길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유통기한이 길다는 거는 오래 두고 판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00g씩 어떤 사람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뭐 1kg, 10kg 이렇게 양을 많이 사다 보면은 그 뭐라 그래 그거를 그 경제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1kg, 10kg 양을 많이 사다 보면 차 수입사 대표님들이 그렇게 저렴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내가 조금씩 소분해서 판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 40년. 그렇기 때문에 두고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거는 이 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유통기한과 보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쪽인가요? 이쪽 아니 이쪽? 네, 이쪽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찻집 사장님, 찻집 창업에는 장점만 있습니까? 아니죠.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단점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찻집 창업다.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단점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단점이 명확하다. 제일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 찻집 오픈에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찻집 창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차 마시는 사람이 적다. 이게 엄청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커피 시장에서 차가 차지하는 시장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많아 2, 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수수차, 뭐 보리차,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그런 차 빼고, 우리가 카멜리아 시네신스라고 하는 진짜 찻잎으로 만든 그 티로 봤을 때 3%? 저는 진짜 그 이상을 쳐주긴 어려울 것 같다. 시장 자체가. 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찻집으로 이어져서
찻집에 손님이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건 저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찻집을 오픈했는데 너무 막 사람 많이 오고 막 바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찻집 오픈하면 안 돼요. 카페 오픈하셔야 돼요. 커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차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첫 번째 그 저희가 장점에서 얘기했듯이 차 마시는 사람은 또 그게 있어. 이게 약간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거. 너 차 마셔? 찻집 하세요? 약간 이런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 마시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자기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디 찻집 오픈했대요. 뭐 어디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이런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찻집을 오픈하고 잘 이쁘게 해놓고 서비스만 좋다면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면서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차 마시는 사람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 주변에는 차 마시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차 뭐 브랜드 대표, 뭐 수입사 대표, 뭐 차를 제조하는 업체 다 차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거기 매몰돼 있었던 거예요. 아, 주변에 차 하는 사람밖에 없네. 시장 굉장히 커졌네. 근데 어떤 찻집을 갔는데 진짜 어떤 그 여성분 한 분이 책을 읽는 손님 한 명만 있는 거야. 그때가 오후 3시였는데 오후 3시면 카페에서 황금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고 넘어오는. 근데 그 찻집 너무 좋은 찻집인데 여자 손님 한 명 책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차 마시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 뿐이지 시장 전체로 봤을 땐 굉장히 적은 포션이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이 오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거는 찻집 사장님들이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 진상이 다 있죠. 근데 차 진상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음식점, 주점의 진상은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의 진상일 것 같아요. 근데 차 진상은 또 달라. 뭐냐면 차 진상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맨정신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진상이 있냐면 진짜 웃긴 게 차를 좀 마셔본 거야. 차를 조금 공부했고 차를 조금 알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진상이 많아요. 와가지고 괜히 뭐 차가 맛있네 없네 그리고 약간 주인 그 찻집 사장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막 어디 커뮤니티에 여기는 차가 맛있네 맛없네라고 막 평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빌런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차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인구가 적고 또 그 중에서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몇몇 사람이 그 작은 시장에서 자기가 공부를 함으로써 되게 특별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차회 같은 걸 할 때도 본인이 이렇게 주도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아는구나. 차에 대해 좀 잘하는구나라는 되게 오만함을 가지고 이제 찻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기준에 딱 평가를 해. 이 찻집 별로네. 차 맛없네. 찻집 사장 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례하게 그 차 안에서 사장님 왜 차 이렇게 우리셨어요? 뭐 이거 이렇게 우리면 안 되는데 사장님 차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름 쓰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훈수 두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와서 그냥 여기는 가게고 내가 차를 즐기고 왔으면 즐기면 돼요. 최대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거나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다시 안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 진상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막 이러네 저러네 막 와가지고 막 이거 어디 건가 막 이렇게 보고 이거 어디 작가님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납품 받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 너무 편하게 물어본다. 그런 진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모든 찻집 사장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그러니까 세 번째 단점과 네 번째 단점은 손님한테는 장점이고 이제 찻집 사장한테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가끔 카페에 카공족,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체류 시간이 길어야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근데 차를 마시는 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간 반, 2시간 별 차이 안 나잖아 라고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25%에서 30%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전수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하루 매출이 25에서 30%가 차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커피는 이런 뭐 이렇게 머그컵에 커피를 주시면 그걸 다 마시면 어느 순간 다 마셨다 가야 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찻집은 물 계속 리필을 해 주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저희가 3번 리필해 드립니다, 뭐 2번 리필해 드립니다 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 계속 리필하다면 리필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어도 물을 리필하면은 차의 맛과 향기는 없지만 색깔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찻집을 어디 갈 때도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네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 찻집에 오는 손님들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해요. 뭐냐면 되게 여유를 즐기고 싶고 힐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찻집이 북적거리거나 시끄럽거나 번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손님은 이 찻집에 손님이 없길 바란다고. 근데 찻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님들이 있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은 딱 어느 순간 이 찻집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뭔가 심적으로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찻집을 안 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한 데만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찻집 하면 우리가 좀 공간도 좀 넓고 좀 테이블도 좀 띄엄띄엄 있을 것 같고 여유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손님 입장에서 뭔가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찻집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찻집 사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질문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네. 찻집 창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찻집 창업하는 걸 추천하냐? 찻집 창업하는 걸 추천하냐? 잠깐만, 내가 차 한 잔 마시고. 나는 추천해. 내가 찻집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명이 찻집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추천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 일단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편리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창업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해도 최소 1억이야. 그리고 뭔가 카페 제대로 오픈하려고 하면은 뭐 1억은 말도 안 되지, 뭐 2억 뭐 이렇게 드는데, 베이커리 카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차를 정말 좋아하고 이 차를 너무 사랑해서 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손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차집 오픈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막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픈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 찻집 오픈하는 거는 난 굉장히 추천한다. 대신에 각오는 해야 돼. 무슨 각오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 나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잖아, 너무. 이 삶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돈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돈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돈이 엄청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돈을 쫓지 않아야 찻집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또 길게 봐야 돼. 단기간 안에 절대 돈을 뽑을 수가 없어. 내가 투자 대비 회수를 할 수 없어. 그럼 결국 카페랑 찻집이 똑같은 규모로 창업했다고 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은 카페가 높을 것 같아. 비율이 그거는 진짜 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비율을 할 수 없지만 난 2배 이상 높다. 카페가 찻집에 비해서 매출은 2배 이상 높을 거다. 하지만 초기 자본금으로 따졌을 때는 카페에 비해서 찻집이 3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카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커피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단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좋은 걸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되나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보면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사업을 할 때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해야 죽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면 다 끝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이게 돈이 되지 않아도, 이게 뭔가 엄청나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하는 거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힘들어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찻집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한다면 제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 한 번 갖고 안 돼. 두 번, 세 번 계속 보시면서 단점 이런 거 있구나, 장점 이런 거 있구나. 그럼 단점은 최대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셔서 오픈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오픈하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런 뭐 큰 외식기업 관련된 기업에 있을 때 시장 데이터도 그랬고,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곳에서도 그런 추이를 보면 시장은 속도의 문제지 커지는 방향은 확실하다 라는 게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찻집 오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찻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찻집 창업의 장점, 그리고 찻집 창업에 대한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개념들도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적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찻집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면 저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댓글들을 모아서 나중에 찻집 창업에 대한 Q&A 이런 것들을 좀 찍어볼게요. 저희가 또 2편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2편은 뭐냐면 실제로 찻집을 창업하는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순서대로 좀 창업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그 PD님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매주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잘 준비해서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가 올리자. 대신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자. 그래서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씩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대신 내용은 알차게, 그리고 흐름을 끊지 않고 쭉 이어서. 그래서 뭐 영상 길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한 25분, 30분 될 수 있는데, 운전하실 때, 그리고 샤워하실 때, 차 드실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어놓으면 마음의 안정의 평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찻집 사장 채널에 와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찻집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